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대석 진행의 소덕원 목사입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356번째 초대 손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인 채플린협회 총무 정영건 목사입니다. 네, 한인 채플린협회 정영건 총무님 나오셨습니다. 자, 목사님, 기독교 방송이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처음입니다. 이런 인터뷰도 처음입니다. 네, 네. 시카고에 그동안 오래 사셨는데 이제 방송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예, 2005년도부터 있었으니까 꽤 오래됐네요. 네,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우선 이제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자기 소개 네. 좀 인사 나눠주세요. 예, 저는 정영건 목사입니다. 지금 한인 채플린협회 총무를 맡고 있고요. 창립 이후에 계속 총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시 브라운 보훈병원에 시카고에 있는 제시 브라운 VA 병원의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또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를 맡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아까 이제 2005년도부터 시카고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제 한인 채플린 협회로 오늘 대표해서 나오셨는데요. 네, 조금 그 낯선 단체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분야에 네. 계시는 분들은. 예. 그래서 우리 오늘 나오셨으니까 청취자들에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네. 어떤 목적에 설립되고 또 언제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예. 상태는 어떤지 좀 예.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인 채플린 협회는 2년 전에 2022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정부의 비영리 단체로 설립이 되어서 여기에 속한 우리 한인 채플린들 또 목회자들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리노이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회원들은 미국 전역에 있습니다. 여기 시카고에도 있고 텍사스, LA 또 미국 동부 지역에 그리고 심지어 하와이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플린 협회가 이 회원들 간의 교제와 협력 그리고 또 전문 사역을 진작하고 또 채플린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 지원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터뷰를 준비한다든지 지원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또 실제 채플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잡 포스팅 되어 있는 그런 병원들까지도 우리가 알아보고 지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 채플린 협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영적 케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한 지 2년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회원이 한 30명 됩니다. 네, 2년이 조금 덜 됐죠. 네, 예,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우리 목회자님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분야고 네, 또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에 오실 때 어떤 목회라는 관문보다는 또 네. 이런 다른 분야로 오실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보통 목회하면은 정통 목회, 예. 교회, 지역교회 목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네, 우리 채플린 협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한인 채플린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에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기대하면서 또 제가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그 한인 채플린 협회가 네, 설명회를 갖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설명회고 또 네.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건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보통 채플린 하면은 사람들이 채플린 누굴까 찰리 채플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채플린 하면은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이고 또 그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곳에서 어떻게 그리고 또 그것을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교육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채플린 사역의
사역의 현장들 그리고 교육 과정들 그리고 보통 채플린 사역을 하게 되면 병원이나 호스피스 병원이나 아니면 또 베트런스 병원이나 다양한 이런 채플린 사역 현장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하고 네. 함께 질문 받고 답하는 이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거의 드물고 그래서 우리 한인 목회자들 아니면 또 한인 사역자들 중에 채플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 아니면 또 채플린 사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 네. 아니면 또 채플린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데 관심 좀 가져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사역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 달 3월 5일 날 예, 3월 5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네. 저희가 줌으로 엽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지역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아니면 또 미국 전역에서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설명회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한인 채플린 협회 본부가 시카고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예, 본부는 시카고에 있고요. 예. 그리고 각 지역에 특별하게 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만약에 어떤 채플린 협회에 속한 회원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예. 지부도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나왔는데 네. 사실 필드가 지금 많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이런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목사님 잠깐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 채플린 예, 그러면은 뭐 학교도 있고 네, 또 병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네, 또 군대, 형무소 이런데 이제 그 채플린을 둬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말씀하시는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채플린은 지금 병원을 이제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그런데 사실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채플린 사역하면은 그 채플린 사역의 영역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방대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은 원목이고 예, 또 교도소에서 일하면 형목이 되겠죠. 예, 또 학교에서 일하면 교목이 되겠죠. 네, 군대에서 일하면 군목이 군목. 되겠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일하면 사목이 되죠. 네, 요즘에는 채플린 사역이 심지어는 그 동물 그러니까 펫과 관련된 채플린까지 그런 사역도 있다고 합니다. 네, 펫이 떠났을 때 가족들을 케어하는 네. 이런 채플린도 있다고 하죠. 네, 예. 참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채플린 사역, 네. 이 사역은 지금 그 어떤 분야를 목표로 하시죠? 지금 저희가 설명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분야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일반 종합병원, 채플린 종합병원, 사역, 네. 그리고 호스피스, 펠리아틱 케어, 그러니까 완화 케어죠.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1년이나 6개월 정도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채플린 사역하는 그런 호스피스 기관의 채플린 사역. 그 다음에 예비역 군인들이 오는 병원이 베트런스 병원, 네. BA 병원인데 네. 그 BA 병원의 채플린 미니스트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루고요. 그리고 그렇게 병원 채플린이 되고자 할 때에 필요한 교육 과정, 예. CPE라고 하는데 전문 임상 목회 상담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플린 하면은 이게 어떤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네. 목사님 말씀은 아주 넓은 분야의 다양한 사역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목사님은 양쪽 다 지금 한인 목회도 하시고 채플린도 하셔서 이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이제 답하실 수 있는 많지 않은 분 같은데 그 교회 사역하고 네. 채플린 사역, 네. 이 사역이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예,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케어 기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런데 영적인 뿐만이 아니죠. 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서적인 부분에서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성도들을 케어하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인데 사실은 지역교회 목회자들은
정말 거의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채플린들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교회 목회자이면서 또 채플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채플린들 같은 경우는 그 훈련 과정 자체가 독특한 것이 임상교육을 해야 됩니다. 임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자들의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지를 가지고 자세하게 교육을 받는 건데 그 교육 과정이 사뭇 로컬 처치 목회자가 되는 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한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이 지역교회 목회라고 한다면 채플린 사역은 자기가 전문으로 사역하는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특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사역을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차이점이 또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목사님은 지금 그 베테랑스 병원에 네,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 그 베테랑스 병원에 온 환자들은 물론 이제 육체적인 아픔도 있을 거고 정신적인 아픔도 네. 있을 건데 여러 가지 케이스의 환자들이 있을 건데요. 네. 그들을 이제 돌보시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베트런스 병원 채플린이 되기 전에는 호스피스 채플린 사역을 1년 넘게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의 임종 말기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이분들을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돕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베트런스 병원의 채플린이 되고 나서는 예비역 군인들이 네. 이 환자로 오는데 이 예비역 군인들의 삶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삶이 있어요. 그래요. 전쟁에서 아니면 또 군복무하는 과정에서 갖게 된 수많은 정신적인 피해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영적인 부분에서도 또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연약하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더 잘 도와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채플린으로서 특별히 세 가지 영역에서 그들을 잘 돕고 싶은데 첫째는 영적인 부분이고요. 예.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삶의 마지막에 그들의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또 복음의 복을 예. 그들과 함께 채플린 사역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크고 예. 동시에 그 환자들만이 아니고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방문한 가족 친지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정신적인 부분에도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케어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예. 사역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죠. 네. 그 병원에 일단 출근하시면 네, 그런 환자들하고 동화돼서 하루를 보내시게 되는데 네. 하루가 짧을 것 같기도 합니다. 8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죠. 네, 그 네, 아픔을 금방 우리가 합니다. 터치해야 되고 예. 또 그들을 아픔을 이제 우리가 보듬어줘야 되는 네. 그런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실 베트런스 병원에서 미니스트리 하는 것은 다른 일반 병원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사역도 하고요. 음, 그리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네. 그룹을 리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스태프들과 같이 여러 가지 논의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환자들 케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함께 나누는 스텝 미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소셜 워커도 있고 또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네. 함께 팀 미팅을 해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더 효율적인 케어 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러시군요.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0의 초서석 356번째 만난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인 채플린 협회 정영건 목사님 모시고 한인 채플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제 그리고 그 채플린 협회에 이제 가입한다 하기 전에 네. 이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채플린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보통 인턴십 과정이 있고 레지던트 과정이 있고 좀 더 심화된
펠로우십 과정이 네. 있습니다. 인턴십 과정에서는 교육비, 그러니까 소정의 수업료를 냅니다. 네. 그 수업료가 한 450불 정도 되고요. 기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풀타임으로 하게 되면 2개월 안에 끝나고요. 2개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약간 늘려서 하게 되면 5개월, 2주 만에 끝내기도 하고 네. 더 길게는 10개월에 끝내기도 하는데 대신 인턴십 유닛 하나에 요청되는 교육 시간은 400시간입니다. 400시간. 예, 400시간이면 한 주에 20시간씩 했을 때 보통 한 5개월 정도에 다 끝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턴십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있고 난 다음에 레지던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데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풀타임 1년 과정입니다. 1년 과정. 예, 1년 동안 2,000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죠. 네. 그 병원에 일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턴십은 돈을 내면서 배우고 네. 그리고 레지던트는 돈을 내면서도 돈을 받고 샐러리를 받으면서 합니다. 예. 그 샐러리가 보통 한 35,000불 정도 네.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의사들이 자기 전문의 과정 분야가 있는 것처럼 예. 채플린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전문 분야를 배우는 과정이 펠로우십 과정인데 그 과정도 1년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의사들이 되는 과정에서 쓰는 용어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는데 한 2년 2개월 빨리 가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배우기 시작해서 채플린 잡을 가질 때까지는 예. 빠르면 6개월 안에 가질 수 있고요. 예. 유닛 하나 마치고 호스피스 채플린이나 아니면 자기를 받아주는 예. 병원이든 어떤 기관이든 가서 일을 할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는 레지던트를 한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은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잡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CPE 인턴십을 1유닛 또는 2유닛을 리콰이어드 했는데 요즘에는 로컬 처치 목회나 교목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군목으로 일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냥 레지던트 프로그램으로 바로 받아줍니다. 크레딧을 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좀 목사님 말씀 들으면 쉬운 것 같긴 한데 이 과정이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채플린 협회는 영리 단체가 아닙니다. 네. 전적으로 먼저 채플린이 된 분들이 후배들을 돕자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협회이고 그리고 이 협회에 이미 가입된 분들이 발런티어로 이렇게 임원으로 섬기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채플린 사역에 관심 있고 채플린이 되려고 하는 분들에게 효과적인 지름길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채플린 사역 설명회를 하게 됐고요. 예. 채플린 사역에는 한국에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어플라이 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망도 아주 좋습니다. 네. 예, 로컬 처치 목회 하시면서 정말 어려우시면 로컬 처치 목회 현장에서 그 목회 현장을 그대로 킵하시면서도 예. 같이 배워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소명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새로운 분야, 아주 관심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모르면 이거를 혼자 이렇게 터득해 나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모르면은 사실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보고 그러긴 하실 텐데 저희들은 우리 채플린 옆에 멘토십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회원에 가입하려고 하는 분이나 또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또 내가 어떻게 가야 빠른 길로 그 요구되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서 채플린이 될 수 있는 이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채플린 옆에는 비영리 법인이지만 그러나 채플린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을 도우려고 세워졌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시군요. 네. 네. 지금 채플린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전에 목사님 시절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길잡이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지금 저희 채플린 협회에 이 시카고 지역에서는 아니면 다른 곳에서 20년 이상 채플린 사역을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개척자였어요. 네. 그분들이 채플린 사역을 할 때는 물어서 갈 만한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홀로 고군분투하며 예. 그렇게 사역의 길을 열었는데 이분들이 함께 모이고 또 채플린이 되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 우리가 협회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을 돕자. 예. 이렇게 해서 이 협회가 1년 반 전에 세워진 것이죠.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인턴 레지던트 펠로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된 채플이 됐습니다. 네, 그 보수는 얼마나 받나요? 그게 중요하죠. 예. 네, 파타임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천차만별이 있는데 예. 파타임은 온콜 채플린도 있고 또 하프타임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런 채플린 직함도 있고 그러는데 풀타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호스피스 채플린 사역을 하는 분들의 셀러리 레인지는 한 5만 불에서 7만 5천 불 사이가 되고요. 연봉. 그렇습니다. 연봉으로. 네. 그리고 일반 병원 채플린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아서 5만 8천이나 6만 불에서 약 한 8만 불 레인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베추런스 병원의 채플린들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6만 5천 불 정도 선에서부터 네. 12만 불 정도 선까지 네. 다양합니다.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교회에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모두 목회자의 생활비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네. 결국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카고에도 지금 이중직 목회자들이 참 많고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 생활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따로 일을 했어야 됐거든요. 예. 그런데 채플린 사역을 하게 되면서는 채플린 사역이 목회이고 예. 또 지역교회도 목회이고 그래서 둘 다 목회로 집중할 수 있고 목회자로서 예.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네. 아마 지금 시카고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제가 볼 때는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그런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채플린 사역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예. 저는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분을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직하면 네. 어떻게 교회 사역 말고 세상 그 세큘러 잡 세상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같은 일이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섬기는 영적으로 돌보는 일이라. 네. 네. 목사님, 이 채플린 사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모든 것을 다 다룹니다. 네. 지역교회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보수가 상당히 높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잡이 그 안전한가요? 시큐리티는 잡 시큐리티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병원의 예산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조조정을 당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플린을 필요로 하는 병원 기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시카고만 해도 에르보킷 오로라라고 하는 이 병원 시스템 안에서도 그렇고 노쇼워, 예. 그다음에 노스웨스턴, 시카고 대학병원, 그리고 아미타 헬스케어 시스템 안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채플린들을 필요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채플린의 숫자는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몇 명을 써야 된다. 그것은 병원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것은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네, 건강하고 내가 80까지, 90까지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예, 평생 잡으로 아주 좋은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은퇴 연령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네. 법적으로 보면 은퇴 연령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네. 그 한국에서도 그 신학교육을 마친다든지 목회자들이 지금 이 분야로 오실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CPE 프로그램에 인턴십에 직접 어플라이 할 수 있고요. 예. 레지던트 프로그램으로도 어플라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세한 가이드는 우리가
채플린 사역 설명회 때 해드릴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자세한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채플린 사역은 말 그대로 미니스트리이기 때문에 예. 우리 로컬 처치 목회자들인 경우에도 목회를 하면서 채플린 사역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또 다른 소명을 가지고 채플린 사역에 올인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한인 커뮤니티 안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의 전문적인 시스템 안에 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 또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성을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우리 한인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50점은 먹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한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적 마인드 거기에는 성실성이 있고 정직성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세 가지에 있어서 내가 확고하게 생각이 갖춰져 있고 또 그런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채플린 사역을 한다면 어디에서든 인정받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듣고 나니까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 네. 또는 우리 한국이나 또 네. 시카고 이외 지역에서 방송을 듣는 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예.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면 네.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하면 되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바로 접니다. 제가 네. 총무이니까요. 네. 정영건 목사에게 연락하시면 되고요. 제 전화번호는 847-890-1848입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 이메일이 있는데 kaachaplains@gmail.com이고요. 사실 인터뷰하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채플린 사역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Q&A로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이번에 채플린 사역 설명회입니다. 네. 그래서 자세하게 안내되는 이 줌 링크로 그날 함께 참석하시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거기에서 못다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 채플린 협회에 직접 연락하시면 또 예. 문의하시면 저희가 원투원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847-890-1848 네, 한인 채플린 협회 총무 정영건 목사님에게 연락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면 이번에 그 사역 설명회로 나오시면 되는데 예. 한 번 더 이 사역 설명에 대해서 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역 설명회는 저희가 3월 5일 날 저녁 7시에 줌 링크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CPE 과정에 대해서 또 일반 종합병원 채플린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호스피스 채플린 사역에 대해서 베트런스 병원의 채플린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프레젠테이션하고 Q&A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못 다 나눈 이야기는 네. 원투원으로 연락처를 주시면 네. 저희가 직접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전문 분야에 맞는 그런 채플린들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그리 네.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또 모셔서 듣기로 하고 오늘은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목사님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 혹은 당부의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시카고에 기독교 방송국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이 방송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채플린 협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을 위한 사역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가 잘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인 교계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채플린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도 또 한인들을 위해서도 저희 협회가 앞으로 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귀한 선교단체로 저희가 계속
더 좋은 기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1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인 채플린협회 총무님이신 정영근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평안하세요. 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